이경직의 자는 위양이고 호는 신부이다. 가정 이곡의 후손이며 창곡 이현영의 구세손으로 명성황후의 외가 쪽 남동생이다. 창곡 선생은 이조 판서를 역임하였는데 인조 14년 1636년에 의병을 일으켜 지평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게 되자 통곡하면서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1640년에 청음 김상헌, 만사 서모와 함께 중국 심양으로 잡혀갔으나 그 후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호는 충정공이다. 이경직은 찬성 이정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참판 희부의 양자가 되었다. 1841년에 청주 수신면 해촌리에서 태어났다. 용모는 중간 키에 둥근 얼굴, 하관이 풍성하고 두 눈썹 사이가 시원하였으며 멋진 구레나룻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기상이 가을날 허공에 뜬 달과 같다고 하였다. 약관 시절부터 견실한 뜻을 지녀 종일토록 단정에 앉았으며 경솔하게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1876년에 동몽교관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그 후 청산을 시작으로 세 고을을 맡아 다스렸는데 모두 칭송될 만한 업적을 남겼다. 1885년 과거시험에서 병과로 합격하였고 다음 해에 특별히 홍문관 부수찬 겸 문선관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청하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뒤에 또 황해, 충청, 전라, 경기 등 사도의 관찰사가 되었다. 황해도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부분이 많아 그곳에서 생기는 이익과 폐단이 많았다. 당시에 또한 백성의 소요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를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한 것이다. 이경직이 그곳에 도착하여 목격한 것은 나라의 창고가 비게되면 매번 여러 고을에 그 물건 품목을 할당시켜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이경직이 말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 군영이 조세 포탈의 온상이 될 것이며 한 성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소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혁파하였다. 또한 증광시를 주관할 때 매우 공정하게 처리하여 노련한 선비들을 빠짐없이 등용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선비들 사이에서 칭송되고 있다. 10월에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떠나게 되자 지역 내의 백성과 선비들이 길을 막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범조가 상소하자 임금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 황해도 관찰사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라도는 본래 아전들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군전, 적조, 어염, 저죽 등의 폐단이 백성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 이경직이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 황해도 관찰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렴하고 조심하며 위엄과 은혜를 적절히 실행하는 정사를 펼쳐 민심을 얻었다. 1893년에 이르자 동학교도 수천 명이 삼례역에서 소란을 피웠는데 그 형세가 매우 어지러웠다. 전라도 전 지역이 소란스러워지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에 이경직이 영장 김시풍을 보내 회유하였다. 이윽고 그들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경직은 그들이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하고 발본세권의 계책을 조정에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경직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국가에 장차 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다음 해 1894년에 동학교도들이 다시 소요를 일으키자 온 나라가 혼란하였다. 연말에 관리들의 관리의 업무 성적을 평가할 때 가장 낮은 점수인 전이 없고 가장 좋은 점수인 최를 받더라도 관례대로 고을 군수들은 면직될 상황이었다. 이에 이경직은 관용을 베풀어 최고점인 최를 주어 조정에 계를 올렸는데 조정에서 계를 돌려보내며 제대로 고쳐 올리라고 하였다. 이경직은 조정에서 내려온 명령의 잘못을 그대로 따른다면 단순히 지금의 군수를 내보내고 새로운 군수를 맞이하는 폐단만 증가시킬 뿐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끝내 고치지 않고 계를 올렸다. 그러자 조정에서 그를 해임시켰다. 그 후 그가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워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다. 이경직은 한결같이 올고듬으로 다스리고 요구와 청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얼마 뒤 홍문관 제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개성에서 백성의 소요가 일어났다. 한 달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고 큰 난리가 될 지경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특별히 이경직을 성경 유수 겸 관리사로 삼았는데 이전에 지방관을 지낼 때 여러 번 커다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 갑오년에 돈령 부사로 옮겼다가 협한내무부사 겸 규장각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6월 20일 일본군이 병사를 거느리고 대궐에 침범하자 모든 관리들이 감히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에 이경직은 집에 있다가 변고를 듣고 통곡하며 대궐로 달려갔다. 외병이 그를 막아섰으나 그는 손으로 칼날을 밀치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문안을 드렸다. 이 당시에 중앙에는 궁궐을 범한 일본군의 변란이 있었고 지방에는 동학교도들이 여러 고을에서 일으킨 난이 심해지고 있었다. 상황이 흉흉하여 왕실에 매우 가까운 친척이라도 모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경직에게 몸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자 이경직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들으니 위태로운 나라에 벼슬한 사람은 떠나서는 안 되는 의리가 있다고 한다. 신하가 만약 별일이 없는 화평한 때에 벼슬에서 물러나 몸을 온전히 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세상을 교화함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는 위태롭고 임금은 외로운 상황인데 내가 장차 물러난다면 어찌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는 신하이겠는가.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옳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나라의 형세가 크게 변하고 관제가 바뀌었다. 이경직은 왕후 궁대부에 임명되었는데 험난함을 무릅쓰며 은밀하게 계책을 꾀하여 위태로운 상황을 넘긴 것이 많았다. 그러나 드러난 공이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1895년 윤호월에 국내부 협판 겸 서리 대신이 되었다가 곧 그만두었다. 7월에 자헌대부로 승급되었으며 곧이어 국내부 대신이 되었다. 1895년 8월 21일 밤 그는 궁궐 안에서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그날 밤이 깊어 궁전은 고요하고 달빛이 대낮 같았는데 문득 일본 병사가 궁궐담을 넘어 난입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궁녀와 내시 그리고 왕실의 외척 신하들은 슬금슬금 모두 도망쳤는데 오직 이경직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에 흉악한 자들이 궁전을 둘러싸고 일본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경직은 몸을 일으켜 대궐문을 막아서며 크게 꾸짖었다. 너희들이 비록 무도하나 깊은 밤에 감히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일본 병사들이 칼로 쳐서 목을 베었다. 그리고 북쪽의 현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변괴를 일으키고 말았다. 일본군이 나와 이경직을 보았는데 아직도 목도 없이 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끌어내왔다. 이에 궁궐 건물 앞에 넓은 돌 다닌 월대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피가 물을 퍼붓는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윽고 난이 진정되자 집안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청주 율봉산 아래 장사 지냈다. 1897년에 대광보 국승록에 추중되었으며 시호는 충숙이다. 1899년에 의정부 의정에 추중되었다. 임금은 매우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공을 갚으려 하였다. 이경직은 평생 기쁨과 성냄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비록 급한 상황을 당하여도 당황하여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겨우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매번 제사 때마다 통곡하였는데 그 애통한 모습은 초상 때와 같았다. 매번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담아내어 몰래 차자를 올렸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 나서 돌려보내면 곧바로 지워 없애버리니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이경직이 말하였다. 내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감히 이것을 남겨두어 임금의 실수를 드러내야 한단 말인가. 매번 상소를 올리면 임금이 비록 그의 말을 다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충직함은 가상하다고 하면서 말하였다. 아무개는 충성스럽고 거짓이 없으며 점잖고 우아하며 마음이 맑고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나 독서하고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흥겨워하며 말하였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즐거운 일을 일찍 알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 승규는 시종을 역임하였다. 승규가 백부인 판서공의 양자가 되자 군수를 지낸 효직의 아들 우규를 양자로 삼았다. 이경직은 평상시에 옷을 껴입지 않았으며 2가지 반찬을 먹지 않았다. 본래 타고난 체질이 약하여 병이 많았으며 만년에 자주 병에 걸렸다.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섬겨 공무에서 퇴근하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음식과 약,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몸소 보살펴드렸다. 형인 이현직과 더불어 나란히 대감의 반열에 올랐는데 형이 앉아라 또는 물러가라 명하지 않으면 이경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경직은 형을 마치 엄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였다. 비록 아주 작은 일도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여쭤보고 허락을 받은 뒤에 행하였다. 임금이 제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급한 상황을 당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잃었구나. 뜻은 천지에 우뚝하고 의리는 해와 달처럼 빛나네. 날이 차가워진 뒤에도 시들지 않는 외로운 소나무이며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굳센 풀과 같도다. 살피건대 신하 가운데 절개를 바쳐 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 죽어야 할 때 죽을 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 비록 그 죽을 자리가 있으나 충의가 없으면 또한 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위태로운 상황을 보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몸에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위태로운 상황이 오면 항복하거나 도망치는데 대부분 항복하지 않아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치다 붙잡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경직이 궁중에서 임금을 모실 때 손에는 작은 무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변란이 일어나 칼끝이 몸을 겨누더라도 몸을 일으켜 대궐문을 지켰다. 홀로 서서 적에 대항하여 죽음도 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절하였으니 이경직은 그 죽을 자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충의는 또한 천지를 감동시키고 해와 달과 함께 나란히 빛날 것이다. 옛날에 진나라의 해소가 변란해서 목숨을 잃어 피가 황제의 옷에 젖었다. 좌우에서 씻기를 청하자 황제가 말하였다. 이것은 시중인 해소의 피이니 씻지 말라. 황제의 이 말은 다만 해소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만세토록 임금이 신하에게 충성을 권하는 본보기가 된다. 지금의 이경직은 곧 옛날의 해소이다. 고종께서도 월대의 피를 진나라 해제처럼 씻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과 벌을 주는 것은 나라의 큰 권한이다. 이경직이 관찰사가 되어 부하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잡고서도 고과를 매길 때 지나치게 너그럽게 시행하여 가장 낮은 점수는 하나도 없고 높은 점수만 주었으니 지역 안의 목민관이 과연 모두 소부나 두모와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진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였으니 탐관 오리들이 이를 믿고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이다. 어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경직은 정치에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백성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상벌이라는 큰 권한을 이경직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 굳은 절개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 옛 사람들의 사람이 요순이 아니면 선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이경직을 두고 한 말이다.